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영주 변호사입니다. 이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어서 가급적이면은 2시 58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통합진보당 해상 관련 법률 문제입니다. 이 법률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얘기가 좀 지루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법률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더라도 들어두시면은 좌익들과의 이론 싸움에서 유용한 무기가 되실 걸 믿습니다. 먼저 위원정당 해산제도의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사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있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을 해산하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쳐야만 해산할 수 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같은 민간단체는 없고 정부만이 그를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헌법조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조항하고 똑같은데 좀 추가된 것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정당 해산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는 그 이론적 근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공산주의 이념도 선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공산주의 체제가 좋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다수결로 공산주의를 지지하면은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얼핏 들으면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자유민주 체제의 이 속성을 모르고 또 그때는 사상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주는 이론적 근거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모르면은 자유민주주의니까 공산주의 이념도 선전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이 다수결로 공산주의 체제를 희망하면은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를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이론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던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한 이론이나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전복하려는 파괴하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적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도 자기를 해치는 적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쓸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왜 독일에서 서독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이제 기본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현대 민주주의 헌법에서 기본 원리로까지 받아들이게 된 이런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 독일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3년에 이제 독일에 나치 독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 독일이 들어서기 전에 독일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국가 중에 그 당시 국가 중에 가장 모범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너무 많이 보장을 하다 보니까 또 다양성을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다 보니까 자기를 자유민주주의나 이 공화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치 공세로부터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 공화국이 붕괴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돼서 나치에 들어서게 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법적 제어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는 헌법 개정의 한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치는 공화국과 민주주의를 폐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인데 이런 정당의 정치 활동을 막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이마르 공화국과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민주주의라는 게 여태까지 인류 사회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내버려 놔둬서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단순히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에만 맡겨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업인데 국민들 상대로 마음대로 사기를 쳐서 국민들로 하여금 잘 모르고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해서 그러면 그냥 공산주의 체제로 다수결이 됐으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 공산주의로 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헌법에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제기되게 된 것입니다.